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이트 1 부분을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자, 그래서 아시아홀딩스라고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사실 우리가 이제 만든 거는 디자인된 거야 약간 다른 게 여기 사이에 여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혀 없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사이트를 만들거나 페이지를 만들 때는 여백이라고 하는 게 사이트에는 이제 들어가 줘야지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보았을 때 뭔가 좀 편안하고 뭔가 정보에 대한 전달력을 빨리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할 건지 우리가 볼 건데, 자,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수업 자료 중에서 자, 사이트 콘텐츠 0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어디에 있냐면은 자, 화면 표현 UI 샘플에 여기 컨텐츠 A 샘플에 들어가시면요. 압축 폴더 되어 있는 거 항상 이거 다운 받아 가지고 미리 이제 압축을 좀 풀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올려진 거 전부 다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몇 가지는 골라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압축 풀어서 집에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컨텐츠 01이라고 하는 거를 사이트를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열면은 자, 컨텐츠 01에 대한 문서 구조는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고 해서 우리 오늘 수업하고 있는 HTML, CSS 강의하고 있는 자, 다시 강의하고 있는 게시물에다가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꺼내서 보시는 거는 지금 이 자료가 되겠죠. 컨텐츠 01.psd 여시면 자, 이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자, 이 페이지에 대해서 자, 문서 구조를 도식화해 놓은 게 요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 보시면은 문서 구조가 아, 이게 이거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그리드 열어놓고 보았을 때 자, 요만큼에 대한 여기 일단은 제목 위쪽으로 우리 지금 여기 컨텐츠 01 타이틀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글씨 크기를 36에 줄 간격을 40으로 80으로 해가지고 요만큼이 줄 간격이겠죠. 요만큼이 그러면은 이 위쪽으로 발생되어 있는 요만큼은 여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헤드 카피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여백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요만큼을 섹션이다 라고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제가 요만큼 표시해 놓은 게 섹션이다 라고 보았을 때 이건 또 섹션 위쪽으로 여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섹션 아래쪽으로 여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여백이 있는 구간을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여백이고 요것도 여백이고 여기도 여백이고 여기도 여백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여백에 관련된 속성을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컨텐츠 바깥으로 생기는 여백이다 라고 해가지고 마진이라고 하는 여백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패딩이다 라고 해가지고 컨텐츠 안쪽에 생기는 여백을 우리가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패딩을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걸 쓰는 게 좋은지 또는 이 파란색으로 보았을 때는 얘는 마진 탑이 될 수도 있고 패딩 탑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여기 빨간색을 기준해서 보았을 때는 얘는 마진 바텀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패딩 바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자, 마진 바텀이 좋은지 패딩 바텀이 좋은지 마진 탑이 좋은지 패딩 탑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고 쓰시면은 얘네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통일된 형태로 문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각각의 여백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그걸 먼저 볼 건데, 이 수업을 하기 앞서서 가장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컨텐츠 영역은 항상 제목과 본문으로 나뉜다. 물론 사이트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책이라든가 대부분의 여러분들 길에서 보고 있는 포스터 여러 가지들은 전부 다 제목과 본문으로 나뉘고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제목이 없는 본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자, 중요한 건 항상 본문에 들어있다. 그쵸? 그러면은 제목이 하는 역할은요. 본문 좀 보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라고 해서 얘는 시선을 잡아 끄는 거예요. 당신이 찾는 거는 여기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목에서 시선을 잡아 끄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제목이 없는 경우라면요. 본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들한테 정보라고 하는 걸 제공할 때 본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제목이라고 하는 걸 생략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목이 없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보이기도 하는데, 자, 우리는 대부분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제목과 본문이 항상 따라다닐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만드신 건 제목과 본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얘네들 우리가 어떻게 여백을 이해할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무사나 여시고요. 마진과 패딩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저장 먼저 하실 건데요. 자, 데이 오늘은 13-1 언더바 마진 특성이니까요. attr.html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특성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단어를 줄여서 쓴 거예요. 마진 어트리뷰트에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는 문서 구조를 만들고 CSS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형태로 확인을 하실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CSS를 먼저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태문서 만드시고요. 저장 CSS 폴더 안에다가 day 13-1 언더바 스타일 점 CSS로 문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해야겠죠? 링크 탭 눌러서 CSS 링크를 해놓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H1 태그 하나 써주시고 여기다가 자,
콘텐츠 박스 바깥 여백에서 마진 특성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진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자, 블럭 형태, 그러니까 즉 블럭 태그, 블럭 레벨 요소에서 작용하는 여백으로, 그쵸? 자, 경계 박스와 콘텐츠 박스 사이의 여백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따로 여기다 그리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이전에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 사이트가 아니고 카페에다가 올려드렸죠. 그래서 그 그림을 같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요. 박스 모델 그림 보시면은, 자, 여기 있죠. 자, 디마케이션 박스가 경계 박스라고 하는 거를 가리키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쓰면은 여기에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거 안에 보이시나요? 자, 컨텐츠 박스와 경계 박스 바깥으로 생기는 여백을, 여기 있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백을 얘를 마진이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진 오토라고 하는 값은 반드시, 자, 너비가 정해져 있고 경계 박스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이 마진이라고 하는 속성이 항상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진이라고 하는 속성이 엉뚱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아까 여백이라고 하는 거를 마진을 줄 건지 다른 걸 줄 건지 결정해야지 되는 일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fst 자식으로 레전드 하나 쓰시고요. 그리고 형제로 h, e와 그리고 p 탭 눌러서 태그 완성하겠습니다. 자, 흔히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상이 뭐 어떤 현상이다라고 대부분 개발자들이라든가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마진 탑 버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요. 마진 탑 버그라고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마진 탑이 엉뚱하게 적용되는 경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서를 만들고 먼저 하신 다음에 얘네들을 우리가 P에다가 설명을 적어 놓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서 구조를 만들 건데요. 여기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div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거 클래스를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으로 또 div를 만들 거예요. 3개, 2개. 자,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또 나중에 마진 바텀 버그라고 하는 것도 하나 더 볼 건데,
이 문서 구조는 똑같이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박스와 다른 박스를 구분해 주려면은 얘를 복수 클래스로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는 얘 부모, 이 박스의 부모가 누구죠? 박스의 부모가 누굴까요? 자, 얘죠. 필드셋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이름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얘는 empty라고 쓸 거고요. 그러면은 empty의 자식 박스와 나중에 또 mb라고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은 mb의 자식 박스 그러면은 두 개가 구분을 해서 선택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저장해서 우리가 문서 브라우저에서 확인하시면 저 박스에 대한 모양은 우리가 보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CSS를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자, 그래서 여기 CSS 가셔가지고요. 먼저, 자, 클래스, empty의 자식, 클래스, 박스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박스의 자식, div들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2번째 줄에다 쓴 거 클래스 empty의 자식 클래스 박스면은 요만큼이 선택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줄에 써는 건요. empty의 자식 박스의 자식 div 가장 마지막에 요거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요. div에다가는요. 너비 100과 높이 100을 주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 모양을 아웃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모양을 만들 건데, 자, 2픽셀, 솔리드, 그리고 색상은 이렇게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요. 박스 두 개가 위아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박스 여기다가 넣어요. 또 역시 자, 아웃라인을 써가지고 만들 건데 이거는 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만들 거예요, 이제. 그래서 F00 넣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부모와 그 안에 있는 자식 형태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마치 이제 얘네들 두 개의 모양을요. 자, 위에 있는 div는 헤더, 해당하는 영역이다라고 유추하시면 될 거고, 아래쪽에 거는 본문을 가리키는 박스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요거를, 여기에 제목이 들어가는 박스와 내용이 들어가는 박스 정도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두 개의 div를 서로 구분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둘 다 클래스 주셔서 자, 하나는 B1 또 하나는 B2라고 이름을 만들 거예요. 자, 나중에는 우리가 또 MT 말고 MB도 한다고 그랬죠. 아래 이런 식으로 MB가 들어가서 마진 바텀 버그 해가지고 뭔가 또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이건 지금 안 쓰셔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자를 쓰실 때 클래스 B1, B2라고 쓰시거나 클래스 박스부터 쓰시면은 이 하나에서 이거를 전부 같이 선택하는 결과가 생겼죠. 우리는 따로따로 선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B1과 B2를 여러분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실 때에도요. 자, 이렇게 쓰셔야지 옳게 선택이 된 거예요. 자, 클래스 MT의 자식 박스 그리고 클래스 B1 그리고 클래스 B2 이렇게 쓰셔야지 각각 선택자들을 잘 선택을 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 B2에다가 자, B2는 여기 아래 거겠죠? 여기다가 여백을 위쪽으로 한번 줘볼 거예요. 자, 일단은 마진 레프트부터 한번 줘볼까요? 마진 레프트 줘서 자, 한 40 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40 픽셀. B2만요. 그러면은 여백이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죠. 자, B2에만 왼쪽으로 여백 40을 주겠다 해서 주었더니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볼 때 그 모양이 제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마진 레프트는 문제가 될 거가 없습니다. 자, 마진 라이트를 주신다면 적용이 될까요? 적용 안 되겠죠?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백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여백을 넣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도요, 마진 레프트 똑같이 40 픽셀을 준다고 한다면은 이것 또한 문제없이 잘 적용이 될 거예요. 또 역시 똑같이 마진 라이트는 적용할 수가 없는 형태다라고 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둘 다 마진 라이트는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다 지금 왼쪽으로 여백을 40씩 똑같이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B2에다가요. 마진 탑을 줄 겁니다. 그래서 40 픽셀을 줄 거예요. 자, 좋나요? 자, 그러면은 예상을 하기로는 이 사이에 여백이 여기에 이 사이에서 여백이 40이 발생하는 게 맞죠? 자, 확인해 봤더니 40 발생하죠. 그러면은 자, 이것도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B2에다가 마진탑 40 주었더니 이만큼의 여백이 얘한테 발생을 했다. 문제될 거는 없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마진 B1에다가 마진탑을 주면요. 여백이 어디에다 생기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빨간색 라인과 검정색 라인 사이에 여백이 생기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은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마진 탑 똑같이 40 픽셀을 주시면요. 자, 예상과는 다르게 나와요. 어떻게 돼요? 빨간과 검정색 사이에 여백이 생기는 게 아니고 빨간색 위쪽으로 지금 여백이 생긴 거예요. 그쵸? 예. 이걸 보고 우리는 마진탑 버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사실 버그가 아니고 중첩되는 현상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해 놓은 것 뿐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근데 그게 우리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책에 있는 설명을 봐도 제가 봐도 아 이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진탑이 엉뚱하게 적용되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에요. 자, 우리가 자식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자식이라고 하는 거, 자, B1과 B2가 있다 그러면 누가 첫 번째예요? B1이 첫 번째죠. 그러면 첫 번째 자식에게 마진탑을 적용하면은 아까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자식 요소에게는 마진탑을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한테 마진탑을 적용했더니 얘는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됐죠. 그러면 두 번째에서부터는 마진탑을 원하시는 대로 적용하셔도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첫 번째 자식 요소에게 마진 탑을 적용하면 부모에게 마진이 여백이죠. 적용되는 현상, 이거를 마진탑 버그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따라서 첫 번째 자식에게는 마진탑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요, 다시 비할 하나 더 넣어주시고, 가로 열고, 첫 번째 자식의 마진 위쪽으로 대한 첫 번째 자식의 다시 위쪽 여백은 항상 0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첫 번째 자식은 마진탑이 항상 0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클래스 B1에다가 마진탑을 40을 준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한테는 마진탑을 주시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진탑 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축약식으로 써서도 마진탑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축약식을 쓸 때에도 마진탑을 주시면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가운데로 정렬할 때 마진 오토를 쓰지 않고 마진 0 오토를 쓰는 거는 오토라고 하는 값도 첫 번째한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 공식 마진 0 오토라고 쓰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쓰셔야 돼요. 오토라고 썼더니 문제될 게 없는데요. 예,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10번 중에 2번은 문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번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대체를 못하니까 아예 첫 번째 자식은 항상 마진 0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카페에서 올려놓은 이 그림을 보시면요. 문서 구조 만들기 우리가 오늘 할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생긴 이 여백은요, 마진 탑이에요? 이 여백은? 자, 얘가 지금 빨간색의 자식이 주황색에 하나, 두 개가 들어있는 형태거든요. 이거는 헤더고, 이거는 섹션일 거예요. 그러면은 섹션, 자, 헤더 위쪽으로 생긴 이 여백은, 여백이 분명히 있지만 얘는 첫 번째 자식에는 마진 탑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요. 얘는 마진 탑을 주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여백을 뭐를 줄 거냐? 자, 여기에다가 마진 탑을 못 주니까 여기에서는 패딩이라고 하는 값을 쓰셔야지 됩니다. 그럼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로 발생하는 여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 애한테 주황색한테 패딩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부모인 애한테 컨텐츠에게 패딩 탑을 줘가지고 이 여백을 만들어 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같은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시면요. 자, 어떻게? 마진 탑은 우리 이거는 못 쓴다고 했죠. 못 써요. 그러면 위쪽으로 여백을 40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요. B1의 부모가 박스죠. 박스한테 패딩 탑 40 픽셀을 주시면 자, 박스 안쪽으로 여백을 40 픽셀을 위로 만들잖아요. 자, 이 모양. 만들고 싶었던 모양은 이 모양이에요. 이 형태. 그래서 마진 탑 대신 우리는 패딩 탑을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식 항상 0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마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한다면요.
자, 첫 번째 자식 위쪽 여백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 요소에게 패딩 탑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비슷한 걸로 마진 바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한번 볼 거예요. 자,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하나 갖다 붙여 넣었는데, 일단 여기도 여러분도 여기까지만 만들어 보시고요. 자, 마진 바텀 버그도 위에다 쓴 거 마진 바텀이 엉뚱하게 적용되는 경우를 여기서 한번 볼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진 탑을 우리가 첫 번째 자식에게 주었을 때 엉뚱하게 적용이 되었잖아요. 그럼 마진 바텀이 엉뚱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마지막 자식에게 마진 바텀을 적용할 경우 그런 결과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거를 정리하고 확인하기 전에 짐작을 해본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 아래쪽으로도 여백이 있어요. 이 여백. 그러면은 이거는 마진이에요, 패딩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패딩이죠. 마지막 자식한테 여백을 줘야지 되는 상황이 여기선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진 바텀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패딩을 줄 건데 패딩을 주려면 누구한테? 부모한테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자, 위에 거하고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한번 눈으로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실 거예요. 자, 다시 CSS 가셔가지고요. 이번에는 클래스 MB 자식 클래스 박스 이렇게 놓으면은 자, 클래스 MB의 자식 중에서 클래스 박스를 찾아요. 요거겠죠, 요거. 얘를 찾아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박스에 또 자식 div라고 해서 놓으시면은 자, MB의 박스에 자식 div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다 값을 주시면은 얘도 값이 동시에 적용이 되지만 나는 여기에서 자, 클래스 B1과 B2를 따로 무언가 속성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를 B1과 B2로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나중에 나아가시면요. 얘네들을 각각 이 클래스를 따로 만들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얘를 첫 번째 자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거를 마지막 자식 또는 둘째 자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첫째 자식, 둘째 자식, 셋째 자식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는 자식 선택자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클래스를 달아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div에게 자, 너비 똑같이 100, 높이 100 주시고 모양 봐야 되죠? 그래서 아웃라인을 자, 이거는 순서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으니까요. 이번에는 색깔을 먼저 써보시고 한 칸 떼고 그리고 크기 2픽셀 써보시고 마지막으로 솔리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이 축약식에서의 순서는 아웃라인이나 보도는 어디다 쓰시는 상관은 없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그 모양을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안 보니까 나는 여기다 바디에다가 헤딩, 버텀.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모도 우리가 모양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 박스에게 가셔서 아웃라인, 자, 이번에는 솔리드 먼저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색깔 이번에는 파랑 쓰겠습니다. 그래서 0 F0 아니구나 00F네 00F 블루 쓰시고 자 뭐가 빠졌죠? 선의 굵기 2픽셀 넣으시면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정말 마진 라이트는 적용이 안 되나요? 마진 라이트 아까처럼 40픽셀을 주신다고 한다면 자, B1에는 이미 벌써 엄청나게 많은 왼쪽, 오른쪽 여백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쵸? 얘가 B1 바깥으로 왼쪽 여백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백이 있는 상태에서는 여백을 넣어도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새로 고침을 하셔도. 자, 이건 역시 아래 것도 역시 똑같아요. 어차피 적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백이 없을 때 주는 게 우리가 여백 속성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마진 바텀을 40픽셀을 주시면은 아까처럼 모양이 이렇게 아래쪽에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자식에다가도요, 마진 바텀을 40픽셀을 준다라고 한다면, 자, 예상컨대 여기서도 보았더니, 자, 어떻게 돼요? 부모 아래쪽으로 여백을 40픽셀 밀어내죠. 그쵸? 우리가 아까 예상을 하던 대로.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아까 뭐였었어요? 자, 박스 부모에게 가서 패딩 바텀 40픽셀 들어있는 이 모양, 이건 이제 지워 주시고, 우리는 이 모양을 원한 거예요. 이 형태를. 이 형태를 원한 건데, 마지막 자식에게 줬더니 값이 적용이 안 되더라. 그래서 마지막 자식에게는 마진 바텀을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재미있는 현상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얘는 마진 바텀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 자식에게 마진 탑. 자, 두 번째 자식에게 마진 탑 넣는 거 돼요? 안 돼요? 되죠? 첫 번째 자식에만 주는 게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식에게는 마진 바텀 주는 거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자, 저장해 놓고 확인하시면요. 자, 세로 고침하면 이 사이에는 여백이 얼마큼 발생을 해야 돼요? 아래쪽으로 40, 위쪽으로 40이니까 합해서 80이 발생을 해야지 되는 게 맞죠? 근데 발생하나요? 안 되죠. 자, 형제끼리 위아래로 여백을 주면요, 여백이 중첩되는 마진 중첩 현상이라고 하는 게 또 발생을 해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게 마진 탑으로 줄 거냐, 마진 바텀으로 줄 거냐 고민이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자, 사실
마진 탑을 주시던 마진 바텀을 주시던 상관은 없죠. 근데 이걸 정해놓고 갑시다. 자, 우리 이 시간 이후로 마진 바텀 안 써도 문서 만드는데 지장될 거는 1도 없거든요. 예.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마진 바텀이라고 하는 속성을 아예 쓰지 않는 걸로.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여백을 만들겠다 그러시면 이 여백은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에게 마진 탑. 얘처럼.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자, 위에 거 참고해가지고 자, 마지막 자식 요소에게 마진 바텀을 적용하면 누구에게? 부모 요소에게 마진 바텀이 적용되는 현상이다. 이거를 우리는 마진 바텀 버그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도 따라서 자, 마지막 자식에게 자, 아래쪽 여백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한다? 부모 요소에게 패딩 바텀을 적용할 거예요. 자, 우리는 하지만 또 자, 마진 바텀은요. 자, 개발하는 그러니까 코딩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개발자들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많이 쓰는 스타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진 바텀은요, 코딩 스타일에 따라서 아예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스타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마진 바텀은요, 코딩 스타일에 따라, 자,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저장하실 건데, 여기다 데이 12-2 언더바 넣고요. 13이에요? 13-2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콘텐츠 01.html을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문서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자, 문서를 스타일하는 데 필요한 CSS들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뭐뭐를 링크를 하셔야지 되느냐? 일단은 웹폰트
그래서 노트산스 글꼴이랑 그리고 폰트 어썸이랑 그리고 문서 초기화하는 리셋이랑 그리고 이 문서를 스타일할 수 있는 이 스타일 문서랑 이렇게 해서 총 기본적으로는 4개가 링크가 돼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준비해 주시고 일단은 스타일은 작성 안 하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문서 구조 만들고 스타일 작성, 아니, 스타일 CSS 링크 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데 나는 문서 구조 나누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 자, 문서 구조 만들기라고 하는 이미 자료 요걸 보시고서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자, 만드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